나는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고 충남에서만 살다가 인천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게 되어 지금은 인천에 온 지 반년째다. 그렇지만 학교와 집만 오가기 때문에 인천 송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나는 인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고 인천 토박이인 친구와 인천에 대해 배워보려고 한다. 인천 차이나타운. 이곳에서 성룡이와 하루 동안 인천을 걸어볼 예정이다. 왜 뭐라고 한 거야? 되게 인천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어가지고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왔어. 낙후된 도시라고 들었는데 맞아?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 이유가 가난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이유가 오래된 건물들이 되게 많고 그 이유가 또 일제감정기 때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인데, 근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되게 큰 번화가 간 거리였어. 왜냐면은 외국 문물이 새로 들어오고 개항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니까. 오늘 가는 경로 좀 알려줄래? 일단은 자유공원을 거쳐서 인천역, 월미도를 둘러볼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라 인천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씩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이제 또 돌아다녀 볼게. 성룡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오늘 걷는 거리가 무려 12km라고 한다. 거리를 듣고 보니 벌써부터 막막해졌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인천 자유공원. 더웠던 거리를 울창한 나무들이 막아주니 정말 시원했다. 이런 공원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여기 나무 진짜 크다. 나무들이 큰 이유가 공원이 되게 오래됐어. 1888년에 지어진 공원인데 러시아 출신의 토목기사가 만든 공원이야. 여기 공원은 왜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게 개항과 좀 연관이 있어. 개항 초기 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 외국인들이 쉴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공원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탑골공원보다 오래됐겠네? 탑골공원은 18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인천 자유공원은 188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약 10년 정도 앞섰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자유공원이 최초 근대식 공원이자 서구식 공원이야. 근데 왜 자유공원이란 이름이 붙여진 거야? 이 자유공원 이름도 되게 최근에 부르게 된 건데 초기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만곡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일제감정기 당시에는 서쪽에 있는 공원이라고 해서 인천 서공원, 그리고 195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곳 자유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지게 된 거야. 공원 곳곳을 걷다 보니 주변의 무성한 꽃들 사이로 우뚝 서 있는 한 동상이 보였다. 이 동상은 왜 여기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이 동상은 누구의 동상이야? 자유공원 안에 있는 동상은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을 위한 동상이야.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은 연수구에 있다고 들었는데 왜 동상은 여기 있는 거야? 기념관 일단 기념관이고 메가더 장군 동상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여기 근처 월미도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까운 곳 자유공원에서 메가더 장군 동상을 지었지 않았을까에 조금 아쉬웠던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왜 이렇게 따로따로 지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꺼번에 좀 좋게 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 개항 후 외국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자유공원,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공원과 나무들이 대견해 보였다. 자유공원을 따라 내려가 보니 열차가 보이기 시작했다. 멀리서 보니 인천역보다 월미바다 열차라는 간판이 먼저 눈에 보였다. 모노레일처럼 보이는데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문도 열리지 않았다. 월미 바다 열차가 뭐야? 원래 월미 은하레일이라고 불렀는데 인천역을 시작으로 해서 월미도로 돌아가는 순환형 모노레일을 계획했었어. 근데 왜 지금은 운행을 안 해? 원래 2019년에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엄청난 이제 부실공사 850억 원의 공사비를 들였다고 하지만 엄청난 부실공사로 인해 작년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올해 아마 개통하려고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개통되면 뭐가 좋은 거야? 일단은 월미도로 들어가는 길이 딱 한 곳밖에 없는데 월미 은하레일이 생긴다면은 열차를 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지.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인천 둘레길이랑 같이 이제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둘레길을 좀 편하게 모노레일 타고 갈 수 있다는 점과 월미도의 노을이 되게 예쁜데 노을 따라 이제 레일이 연결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 노을을 바라보는 것도 장관이라고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개통되길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고 하니 안타깝다. 내 주변에도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공사 중인 월미바다 열차 옆으로 작은 역사가 보인다. 120년 동안 같은 장소를 덤덤하게 지켜온 국철 1호선 인천역.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1호선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인 이곳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 인천역은 지상철이야 지하철이야? 원래 인천역은 지상철밖에 없었어. 근데 지난 2016년 수인선이 개통되고 난 이후로부터 지상철과 지하철 동시에 이제 생기게 됐지. 근데 인천역은 120년 된 반면에 수인선 인천역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수인선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인천역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 인천역이 100년 이상 된 역이다 보니까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천역, 동인천역이라고 부르는데 부모님 세대들은 약간 상인천역, 하인천역이라고 불러. 인천역을 왜 하인천역이라고 부른 거야? 인천역이 만들어진 것부터 알아야 돼. 인천역이 원래 강화도 조약 이후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일제가 만든 역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개통이 될 때 인천역을 하인천역이라 부르고 동인천역을 상인천역이라 부르기 시작을 했어. 근데 이제 광복이 된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제 정정하자 해가지고 오늘날 인천역과 동인천역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약간 어르신의 영향을 받은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인천역을 하인천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 건물이 낡아 보이는데 오래된 건물이야? 지금 뒤에 보이다시피 인천역 역사가 보이는데 120년 정도 됐거든? 근데 한 번도 이제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뭐 보수를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역사가 만들어진 거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종점역인 인천역.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마시고 잠들면 도착하는 종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광복 후 이름까지 바뀌었지만 과거 사람들에게 굳혀진 역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불려지고 있었다. 알지 못하면 잊혀진다. 그것이 인천 역사의 역사다. 성룡이를 따라가 보니 곳곳에 둘레길 표지판이 보였다. 둘레길 하면 자연을 따라 걷는 길이 생각났는데 도심 속에도 둘레길이 있다는 게 생소했다. 인천에도 둘레길이 있구나. 인천시에는 되게 많은 둘레길이 있어. 시에서 운영하는 둘레길도 있지만은 각 구마다 운영하는 둘레길도 따로 존재해. 인천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게 된 이유가 있어? 원래 나는 학생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 근데 이번에 대학교 1학년 때 뭐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면서 인천의 이제 기록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 그거에 관심이 생겨서 오늘날까지 조금 인천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 둘레길을 열심히 걷는 도중 그림이 새겨진 큰 건물이 보였다. 조금 보이는 게 저게 뭐야? 원래 내 뒤로 보이는 건물은 원래 곡물 저장 창고였어. 근데 지금은 잘 사용은 안 하는데 이게 너무 흉물스럽다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벽화를 그린 거야. 근데 이 벽화가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벽화라고 나와 있는데, 야외 벽화에서 계속 걷다 보니 월미도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표지판이 우리를 반겨줬다. 입간판을 보면서 월미도라는 지역명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월미도? 도는 섬이라고 하는데 월미도 섬이야? 원래 월미도는 지명 그대로 섬이었어. 근데 1920년대 초부터 인천 내륙과 월미도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자체가 원래는 여기가 바다였던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영종도나 강화도나 무의도 같이 다리가 연결이 됨으로써 섬이라는 인식이 좀 사라진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월미도를. 바다를 메워 이어지기 전에는 배를 통해 건너야 했을 월미도. 월미도를 걸어서 넘을 수 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하게 되었다. 드넓은 숲과 바다를 걸어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월미문화거리. 월미공원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맛있는 음식들도 판매하고 있었다. 한국인들과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울려져 북적였다.
월미도 입간판이 환영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모여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월미문화거리 사람 진짜 많다. 여기가 월미도에서 나름 핫플레이스라고 해. 맛있는 음식도 팔고 미디어에 나왔던 이제 놀이기구들도 많이 모여있지. 근데 우리는 놀려고 온 게 아니야. 사실 여기 월미도 자체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개통되기 전에 영종도로 오갈 수 있는 배가 있어. 아직까지도 운영 중이긴 운영 중인데 우리 나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좀 아쉬워서 여기를 왔어. 여기 오면은 또 뭘 해야 돼? 만약에 여기를 온다면은 이제 저 배터도 한번 보면 좋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처럼 인천역을 시작으로 많이 걸었으면은 해수조개탕으로 이렇게 발을 풀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 그리고 여기 월미도 음악 분수도 볼거리 중 하나야.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시원한 분수를 보면은 뭔가 이제 뻥 뚫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내륙에서 배를 타고 영종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선착장 월미도. 이제는 대교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진 않지만 영종도로 출발하는 배는 오늘도 운항 중이다. 둘레길을 걸음으로써 인천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다. 걷는다는 것은 천천히 그리고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걸어서 의미가 2배인 인천 둘레길.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나와 같이 인천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인천 둘레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